실제로 일본에서 갖춘 시스템을 보면요. 후쿠시마에서 환자를 이베큐에이션 했던 그림입니다. 와, 이게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이만큼이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다른 시도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매저해라. 그러니까 데미지를 정확히 매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서로 나누지 않으면 뭐가 어디에 얼만큼 필요한지 알기 힘들다.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라.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코비드 19을 이제 대구 쪽에서 굉장히 대구 경북 쪽에서 네.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렇죠. 뭐 감히 이제 영웅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네, 그쪽에 네.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들께서 계명대, 뭐 경북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잘 이겨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울산광역시만 해도 저희가 이제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그렇죠. 울산은. 네, 이게 도를 넘어서 투석 환자가 전원되는 게 절차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울산광역시의 투석 확진 환자는 저희가 100% 수용을 네, 네,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컨트롤 타워를 사태가 생기기 전에 제가 알기로 이 원장님께서도 부산 지역의 여러 가지 네. 역할을 맡으시면서 네, 네. 큰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평소에 조금 조율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닥쳐서는 뭐 책임 소재의 문제라든지 네.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투석 환자의 구조나 일본처럼 신원 발생이 많다. 일본에서 95년도에 고베한신 대지진 그리고 나서는 절차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한 3년 전쯤에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난 대응을 많이 준비하시는 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네. 뭐 단국대, 충남대 그래서 아, 모셔가지고 네. 학회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 강릉의료원을 폐쇄하고 그때 TFT가 처음 만들어져서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격리투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의료진이 모자릅니다. 네, 의료진이 그렇죠. 모자라서 도지사가 동원령을 내리고 이제 수도통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고 네, 결국은 군의관들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군이 투입이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요. 여기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가 투입해서 투석 환자를 어떻게 이베큐에이션 하는지 서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아, 미리. 그래서 이제 DBH라고 하는 재난 상황에 헤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놔서 미리. 네, 미리 그것도. 지정해 놨습니다. 아하. 미리 지정해 놔서 일본에서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디맷이라는 게 이제 큰 팀이 아니고 작은 팀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대여섯 명이 딱 재난생에 팀이 됩니다. 아. 간호사, 뭐 의사, 네네. 뭐 구조사 이렇게 하는데 디맷에는 행정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서류 작업을 해서 그렇죠. 그렇고 서지 카파시티 평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DBH로 지정이 되려면 서지 카파시티를 유지해야 되고 외래나 입원 환자를 확 늘려서 그렇죠. 갑자기 네, 늘어나니까 수용하는 수용할 수 과정으로 있도록.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병원 자체 발전기, 전기 요구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3일 이상을 지낼 수 있는 연료, 헬리콥터 랜딩 패드 이런 식의 DBH를 일본은 지정을 해서 제가 이 논문에 본 당시 792개가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편이라든지 시라든지 뭐 도별로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 고가도로 무너지는 고베 때 네, 맞아요. 네. 투석실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혈압 투석이 제일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투석 환자의 생존율도 제일 길고. 네. 그래서 여기 JCT라고 하는 투석 단체. 일본의 투석 전문의들이 모여 있는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JACET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투석 공업 기술사회가 있습니다. 네, 의공학 기사라는 네. 표현을 쓰죠. 예, 의공학 기사는 일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뭐 제가 이제 여행 투석 때문에 일본이랑 교류가 많아서 저도 가서 처음 보고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기계를 다루고 이제 혈액 투석 환자 이제 바늘을 찌르고 이 투석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담당해 주는 의공학 기사. 간호사랑은 또 다른 직역입니다. 항상 투석실에 상주해야 맞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전기나 수질 관리를 JACET와 같이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직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재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 너무도 신기한 것이 정확하지만 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면도 있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한번 그 일본의 수질 관리하는 서베이 그 종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수기로 빽빽하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해하면 무서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X축에 진도가 나와 있고요. 아하. Y축에는 투석이 인터럽트된 퍼실리티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 1, 2, 3, 4, 5 이렇게 이게 진도 5, 맞습니다. 진도 6, 진도 맞습니다. 7 이 네.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경주에서 5.8, 5.1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포항은 5.4였는데 네. 진도가 실제로 4만 넘어가도 20개의 센터에서는 투석 인터럽션 됐다는 거예요. 네. 아예 투석을 못 중단이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여기 논문에서는 첫 번째는 수질, 두 번째는 전기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건물이 맞네요. 무너지는 거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진이 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수질과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봤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물 잠깐 끊기고 뭐 전기 잠깐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시는데요. 혈액투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해서 환자 몸에 이제 들어가는 이 필터가 물과 이 피가 거꾸로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여기 몸 안에 들어가는 물에 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폐혈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을 아주 굉장히 울트라 퓨어라는 저희가 표현했어요. 네. 정수기보다 더 이제 정수를 해서 맞습니다. 세균이 제로인 물을 몸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진 때문에 흔들리거나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틈새가 생기면 균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투석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죠. 잠깐 끊기면 몸 밖으로 나온 피가 굳겠죠. 맞습니다. 네. 뭐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도 투석 못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설사 지진이 1분, 뭐 30초 네. 이렇게 가더라도 그때 인터럽션이 딱 끊기면 그 다음에는 투석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심각성을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투석 전문의나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나라 등록 자료 기준 우리나라 투석센터 1,100개 넘는 걸로 관찰되고 있고요. 네. 모든 인공신장실에는 이 수질관리센터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속된 말로 아로방 네, 하잖아요. 그렇죠. 아로가 이제 리버스 오스모시스, 흔히 네. 말하는 역삼 투합 방식으로 네. 물을 정제해서 네. 환자분들께 이제 전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역삼투압하면 이제 코웨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거기서 나오는 역삼투압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예, PPL 아닙니다. 그러한 원리로 이제 다양한 원리로 이제 수질을 하는데요. 그러면 재난 상황에 인공신장실 수질 관리에 며칠이 걸릴까? 이게 좀 자세히 보이시지 않지만 어쨌든 열흘 정도 센터가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물이 이제 울트라피어로 돌아오는 데까지 열흘 걸린다. 맞습니다. 일본의 아. 그 논문에 의하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원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아, 우리랑 틀리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2011년 일산병원 신석근 교수님 보고서에 의하면 네, 95%가 상수도입니다. 맞아요. 네, 상수도여서 그걸 이용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더블웰이라 그래서 아예 지하수를 원수로 쓸 수 있게. 아예 수돗물이 막히더라도.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이드를 상세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아하. 상태고요. 그래서 원수의 공급원이, 그러니까 인공신장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라면 대충 내가 우리 기관에 환자가 몇 명이고 내가 운영해야 되는 센터가 몇 명이고, 여기 보면 가운데 DFR라는 수치는 다이아시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환자에서 나오는 블러드 플로우와 이제 투석액이 만나는 DFR을 예. 조절하는데 물의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 지난번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수술실 확장 공사를 하다가 네, 네. 이제 단수가 아하, 주말 사이에 잘못해서. 되는 네,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수의 부족함을 겪은 적도 물 있었고요. 탱크가 이제 고갈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 날 투석을 못 하는 사태가 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 상황의 수질 관리.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가이드가 나오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보면은 거의 이제 흠뻑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침수가 네. 되면 여기 지금 굉장히 거기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오염된 기관을 이 원수 이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아하. 그런 것도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가이드에서는 적어도 30분 이상 전체를 워터를 플러싱을 하고 우리가 염소 우리가 프리클로린과 클로라민 레벨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라는 가이드를 이제 제시하고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과거 강릉의료원에서 투석을 할 때 코호트 격리 투석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포타블 RO를 맞아요. 사용하게 네. 되죠. 그런데 이런 포타블 RO가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평소에 많이 쓰거나 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우리 투석 환자분들 막 바닥에 누워서 투석하고 그거 인터뷰를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투석을 못해서. 네. 예.
이 포타블 RO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지만 이런 정수기를 저희가 이동식 정수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격리실에 계셔야 되잖아요. 감염이 됐으니까. 그래서 투석실에 내려올 수가 없으니 찾아가는 투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물 처리하는 기구를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씩. 근데 이 이동식 투석기와 이동식 RO 이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네. 이게 사실 부산에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올 작년 말에도.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게 뭐 부산시랑 회의에도 답이 없고 부산시 의료원에서도 답이 없고 막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이동식 정수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이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는데 재난 상황에 필요한다. 결국은 안전을 갖추려면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와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인가요? 갑자기 이거 시사 프로그램처럼 돼버렸는데 정부는 돈을 안 쓰고 민간에서 다 해라.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외래 이제 거점 투석실에서 부산시가 거의 뭐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외래 거점 투석실, 코로나 확진자만 투석하는 투석실을 7대 규모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그게 시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모 원장님의 뜻으로 본인이 장소와 이거를 다 기부를 해서 거기서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투석 환자가 10만 명이면은 가족 아니면 친척 누구나 투석 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2년 넘게 겪으면서 급성 투석이 필요해서 평소에 투석 환자가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급격하게 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중환자가 네, 느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은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겠고 이 사진은 저희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 사진입니다. 네, 네.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들뿌리 번지는 가을 산에 선 기분이다. 네, 그래서 솔직히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네.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났을 때 투석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할까? 의료진의 필요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세 개의 병동을 아예 확진자 병동으로 만들고 네. 그 안에다가 기존의 투석실, 네. 60베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따로 또 클로즈 루프를 만들어서 네. 운영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탄력적인 대응이 다행히 병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기관에서 이게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게 근데 참고로요, 이거 하실 때 이게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이 됐던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 민간이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력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질 관리 아로방, 그 아로방도 물인데 결국은 그 물을 돌리는 건 또 전기입니다. 그렇죠. 물을 돌리는 건 또 전기이고요. 그럼 이 전기를 어떻게 잘 하겠느냐? 여기 자료를 좀 보시면요. 여기 실제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뭐 수술방 이런 것도 했지만은 지난번 일하던 병원에서 기계를 교체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소독을 하다 보면 히팅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력량이 또 급격히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기계가 이제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 이제 투석실을 처음에 투석 전문의들께서 이제 확장을 한다거나 운영을 하실 때 네, 네. 다소 낙후된 건물에 오픈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 건물의 이 전력 맞습니다. 소비량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네. 굉장한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 투석실이 또 전기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투석기 안에 어떤 재난 정전이 되어도 환자 블러드 리턴이라고 하죠. 네. 투석을 마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상시 공급이 되지만 맞아요. 피를 다시 넣어줘야 끝나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또 결국은 추가적인 발전 선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비용 부담. 어마어마합니다. 저 UPS라는 비상발전기 설치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겠고 재난 대응에 대한 이런 평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의료진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투석이 인터럽션 되면요. 환자들도 투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리고 가정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도 미국에서는 있어요. 네. 호주나 네. 뉴질랜드, 캐나다 네.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하지만 가정 혈액 투석도 네.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레날 디제스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에 제가 알기로 198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여기 보면 크러쉬 신드롬 환자의 숫자와 투석이 필요했던 십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국제신장학회가 들어가서 투석기랑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로 급성 투석을 하고 도움을 드렸던. 그러니까 새로 발생한 환자인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기 이제 맞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콩팥 부담이 오면서 저런 중환자들이 생겼고 새로 맞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저만큼 늘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투석, 그러니까 신대치료법에 필요한 환자 토탈 10만 명으로 봤을 때 혈액투석 800만 명 정도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구 네. 5천만에 네, 8만 네. 명. 일본이 인구 2억에 지금 제가 알기로 33만 명 정도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투석 환자를 다루는 데만도 지금 필요한데 그쵸. 거기에 이러한 상황이 들었을 때는 추가로 급격한, 환자가 네, 더 추가로 생긴다. 환자가 그쵸?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